전내 토론에 네. 혼 많이 나는데 아니, 맨날 그래요. 저는 이제 또 그렇게 해야지 기억에 남을 테고, 그래야 좀 할 텐데. 생각한 것보다 좀 못해서 야단을 친 거죠. 네.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은 네? 많이 부드러우신 건가요? 아, 그럼요. 그리고 또 카메라도 있고 하니까 좀 말도 좀 순화돼. 그랬던 거죠. 느슨해진 스태프들을 긴장시키는 것 또한 그의 몫이다. 돌발 질문 받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네. 안 그래도 저희 김현주 주치의 선생님하고 어젯밤에 거의 새벽까지 이제 뭐 그런 김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 질문을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대답하는 걸 이제 막상 이제 갑자기 저를 이제 호명하셔갖고 질문하셔갖고 좀 제대로 대답을 못한 것 같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아, 무섭죠. 네. 무섭기만 하세요? 아니, 근데 뭐 그렇게 하면 저희가 또 기억에 남고 또 다시 또 찾아보고 더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요. 그런 면에서 저희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치프는 오늘 생각지도 않고 아마 자기한테 질문이 꽂힐 거라고 생각도 안 했을 텐데 질문하니까 많이 당황했던 건데 또 야단 맞았으니까 또 이제 정신 차리겠고 그렇죠. 네, 늘상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 뭐 저도 저 치프 때는 맨날 윗분들한테 야단 맞고 그러고 이제 지냈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공부하고 뭐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백재승 교수가 정관 보건 수술을 앞둔 이진욱 환자의 병실을 찾았다. 근데 저번에 애 낳고 나서 수술하시다 그랬죠? 근데 그런 분 꽤 있어요. 그래도 요새는 또 잘난 분들은 좀 애 좀 많이 낳아야지. 네. 네, 그러세요? 네. 그 정관 수술 언제 했었는데 작년 8월 말에 했고요. 그때 와이프하고 좀 논의를 다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와이프는 좀 아쉬운 마음이 있다고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첫째 키우면서 더 강한 생각이 들어서 와이프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정관 보건술은 절개 후 각각 양측으로 묶어놓았던 정관과 정관을 다시 이어주는 수술이다. 잘려진 정관 단면에서 깨끗한 점막과 건강한 근육층이 확인되면 정관에서 정액을 추출해 정자의 상태가 문제없음을 확인한 후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된다. 남성의 피임 수술로 알려진 정관 절제술은 양쪽 정관을 각각 잘라 끝을 실로 묶는 방법으로 정자의 흐름을 차단하는 방법이다. 정관 대 정관 보건술은 먼저 끊어졌던 정관 두 가닥을 꺼내 깨끗한 조직 부위를 절단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문합 방법은 단층 문합술과 2층 문합술이 있는데 단층 문합술은 안쪽의 점막층과 바깥쪽 근육층을 한 번에 연결하는 방법이다. 이때 양쪽 정관의 달라진 내부 통로의 폭이 제대로 맞물려지지 않아 정확히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2층 문합술은 먼저 정자의 이동 경로인 안쪽 점막층까지 연결한 뒤 다시 같은 방법으로 바깥쪽 근육층을 잇는 수술이다. 나머지 한쪽 고환과 연결된 정관도 같은 방법으로 문합해주면 다시 정관을 따라 정자가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백재승 교수는 2층 문합술의 국내 최다 시술 기록 보유자다. 단연간의 수술 경험으로 2층 문합술은 90%를 웃도는 성공률을 자랑한다. 그리고 그의 정관 보건술의 역사에는 웃지 못할 우리의 과거사가 숨겨져 있다. 60년대 말 시작된 산하 제한 정책으로 예비군 훈련에서 반강제적으로 정관 수술을 실시했다. 당시 본물 터지듯 시행됐던 정관 수술 탓에 아이러니하게도 백재승 교수의 정관 보건 수술은 나날이 늘어갔다. 거의 뭐 공장같이.
그 정관 수술이 이게 시행됐죠. 심지어는 그때 그 부작용도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총각들도 그 예비군 훈련 좀 몇 번 이렇게 감면해 준다는 그런 솔깃한 소리에 그냥 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다시 연결해 준 사람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지금 생각해보면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이제 다시 이제는 애를 더 낳아라. 이제 이런 이제 정부 시책 얘기를 들으면 참 꼭 그렇게 길지 않은 저로서도 이제 비뇨기과 전문의로 쓰고 그 생애 정도인데도 그게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걸 보고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격세지감을 느낄 그 세월 동안 백지승 교수의 연구 업적도 차근차근 쌓여갔다. 세계 유수의 의학 권위주의에 13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백지승 교수. 지치지 않고 연구하고 쉼없이 아이디어가 솟는 시절이었다. (1994년) 그는 의공학과와 공동으로 386 컴퓨터와 현미경을 이용한 정액 분석기를 개발한다. 이는 당시 다른 병원에까지 보급돼 진단의학의 많은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그 정액 분석기 외국 걸 보니까 그거 있으면 연구할 게 무지하게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격을 알아봤더니 천문학적 가격이고 무지하게 그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병원에서 그걸 사달라면 사줄 것 같지가 않고 이제 비싸니까. 그런데 이제 그 페이퍼를 보면서 메커니즘을 보니까 우리도 못할 게 없을 것이다.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개발해서 붙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때 의공학과의 박광석 교수하고 얘기를 해서 여러 국리 끝에 개발하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는 참 어떻게 보면은 그 분야에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그 임상에 계신 선생님들이 그런 기계 관련된 그런 컨셉을 갖고 그 어떤 아이디어를 내시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분야에서 상당히 좀 선구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시고 일을 시작한 분이 아니셨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